자, 오늘 아파트 인테리어 하실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꼭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확장 공사입니다. 다른 마감 공정들과 다르게 집의 구조를 건드리는 확장, 설비 공정들은 한 번 잘못되면 나중에 마감까지 모두 뜯어내고 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셀프로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중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단열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겨울에는 춥고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결로와 곰팡이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단열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과거 일부 업체들은 단열재는 물론이고 제대로 마감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축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오래된 아파트 벽면 중에서 쓰레기 등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는 것도 과거에 어떤 식으로 공사들이 이루어졌는지 짐작하게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사실 확장 공사도 철거와 설비의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확장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단열 부분과 작업자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전 영상을 통해 철거 공사 공정에 대해 조금 알게 되셨을 텐데요. 확장 단열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요청하고 어떻게 점검해서 하자를 막을 수 있는지만 알면 셀프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발코니 마감 철거.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공간은 시작부터 바닥 철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발코니 바닥면 하부를 가능한 깊게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닥면에는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위에 보일러 배관을 설치하고 미장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단열재는 두꺼울수록 좋기 때문에 항상 50T 이상 단열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 깊이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 구축 아파트의 경우 하부 배관 등의 간섭으로 바닥을 깊이 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열재를 20T, 30T 정도로 일부 줄여서 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철거 시에는 50T 이상의 단열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알려주시고 바닥 철거를 가능한 깊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닥 콘크리트 면을 철거할 때 사용하는 해머드릴, 일명 한마드릴이나 육공, 뿌레카 정도로 불리는 장비들이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아래 여러 층에 걸쳐서 소음과 진동 피해를 주게 됩니다. 꼭 사전에 소음이 많이 나는 날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아무래도 공사로 지친 이웃들이 민원을 넣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팠다면 다음은 벽면인데요. 샤시를 교체할 경우 하부 벽면은 샤시 업체에서 단열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마감을 했다면 외부의 냉기가 그대로 벽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반드시 단열재를 두껍게 시공하고 마감해달라고 샤시 업체에 요청하거나 샤시 업체는 샤시 시공까지만 하고 발코니 설비 업체에서 벽면까지 단열재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천장의 경우도 굳이 단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열은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아래층에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지 않다면 미친 듯이 추운 쪽으로 계속 열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따뜻하게 난방한 내 방에서 위아래 이웃에게 난방비를 나눠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난 무조건 3면을 확실하게 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필수입니다. 아무튼 짧게 말하면 확장하면 단열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거할 때부터 이 부분을 시공자에게 요청하셔야 하고 단열에 진심이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고르시면 됩니다. 2번 단열재의 종류. 그러면 단열재는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요? 예전 구축 아파트를 뜯어보면 흰색 스티로폼을 막 쑤셔 넣은 걸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단열재 소재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스티로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비드법 단열재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조각을 내서 쑤셔 넣으면 단열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지금은 기존 스티로폼 소재에 흑연 등을 첨가해서 단열 성능을 강화한 비드법 2종 단열재, 일명 네오폴을 사용하거나 조금 더 압축력이 강하고 단단한 압출법 단열재, 흔히 말하는 아이소핑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소핑크의 표면에 도배나 페인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게 흔히 말하는 이보드입니다. 현장에서 단열재는 이런 제품들을 통칭해서 부릅니다. 여러 단열재 중 현실적으로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단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비드법 단열재와 압출법 단열재 두 종류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단열재는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시공을 얼마나 기밀하게 하느냐가 실제 현장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3번. 그러면 올바른 단열 시공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철거 견적을 받을 때 해당 벽면과 천장의 단열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시공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흔히 은박 단열재라고 불리는 열반 사단열재를 1차 시공하고 각재를 덧대고 각재 사이에 압출법 단열재나 이보드를 시공합니다. 그때 단열재가 벽면에 밀착할 수 있도록 우레탄 폼을 듬뿍 발라서 틈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 또 벽체와 부딪히는 면에도 폼을 충분히 써줘야 합니다. 꼼꼼히 하시는 분들은
빈 공간이 있으면 있는 만큼 단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단열 테이프까지 붙여서 틈을 최대한 막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습기가 계속 투과되면 어딘가 틈이 난 차가운 공간에 맺혀서 결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습기를 최대한 통과시키지 않는 마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열하고 평소에 적절하게 환기를 한다면 문제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단열 공정을 알게 되셨습니다. 1번, 확장 공사를 할 때 철거는 단열재 두께를 생각해서 바닥을 가능한 깊이 파고 벽면과 천장까지 단열재를 끊김없이 이어서 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2번, 단열재는 현장 여건이 허락하는 이상 50T 이상의 압출법 단열재 혹은 비드법 2종 단열재를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열반 사단열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3번, 단열재 사이의 공간은 우레탄 폼과 기밀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채우거나 막아주고요. 4번, 마지막으로 석고보드를 시공하고 비닐계 페인트나 실크 벽지로 마감해서 내부의 습기가 벽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주고 벽 안의 결로를 방지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업체를 선정하고 단열 시공을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셀프로 확장 공사하는 것에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설비와 철거를 전문적으로 같이 하는 업체를 잘 찾으셔서 단열까지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공정에 대해 셀프 인테리어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꼭 알아야 될 내용들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